진짜 힘이 넘친다. 그래도 추석이잖아요. 이거 녹음돼요?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추석이잖아요. 이거 월수 알아요? 네.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보지 말라고. 아, 설신다고. 이거 선생님 안 주셔도 진짜 되고. 진짜 준비했는데? 와. 종이가 못 보여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혹시 거예요? 티니핑? 안 받으래요. 선생님 저 받을래요. 안 받으래요. 진짜 있는데? 진짜 안 받아? 저 받을래요. 그럼 또 수학노트 같은 거 예쁘게 주세요. 써서 티니핑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그거 그려드려요? 네. 티니핑 그려주세요. 직접 해주세요. 저도 티니핑 그려주세요. 뭐라고요? 추석 선물해 드립니다. 와 이름 네, 한 번만 찍을게요. 추석 선물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추석 선물이고요. 다들 받는다 하셨으니까 일단 끝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 저희 추석선에 써있었어요. 다희는 그랬잖아요. 다희 루피 그려주시면 받겠다 했잖아요. 다희 거는 루피 그려드릴게요. 아, 너 스위핑이었어? 선생님 저 하츄핑 그려주시면 다 풀어올게요. 하츄핑이 뭔데요? 자, 수업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진짜 루피 그려주시면 앞으로. 저도요. 거짓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네 이거요 이거. 괜찮아요. 저 그려주세요. 또 이제 그려드리고 또 안 해오시면 선생님이 닮게 안 그려서 안 해왔다. 아니에요. 얘는 뭐 눈이 막 이만한데 선생님 아니에요. 하츄핑은 뭐 눈 크기가 다르다. 아 진짜 풀어올게요. 다 눈에 훤합니다. 이게 보이면. 아니에요. 아 그럼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오시면 되고요. 앞으로 쭉 넘어와서 원의 방정식 살짝 넘기시고 앞으로 쭉 넘어오시면 평행이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개념도 적고 실제로 문제 쓸 수 있습니다. 네, 충전하셔도 돼요. 저 전원이 꺼질 것 같아요. 이거 근데 C타입이 아닌데? 저 C타입이세요? 아니. 선생님.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단어 자체는 굉장히 단원의 양이 작습니다. 문제도 작아요. 조금만 있어요. 굉장히 조금만 있고 문제 자체는 얼마나 작아요. 평행이동 마플이요? 이거거든요. 평행이동 이게 명제 마플이에요. 이게 평행이동 마플이에요. 차이가 좀 보이죠? 종이는 저는데? 평행이동은 1333번부터 1440번까지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저 오늘 다 풀었는데. 하루면 되죠, 하루면. 다르면 풀지. 그래서 추석 끝날 때는 맞불까지 다 풀어 오셔야 개인별로 또 부교재나 뭐 진적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나 광동고 같은 경우에 올림포스나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더 풀 시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마플 내신 연계도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또 질질 끌면 이 마플 이거를 시험 전까지 질질 끌면 진짜 시험 때까지 마플밖에 못 풀어요. 그럼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마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플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놈보다는 마플, 내신 연계, 뭐 교과서, 모의고사, 올림포스 다 풀어본 놈이 더 잘 싸우겠죠. 진족고 수학쌤이 시험 문제 맞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요새 마플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말을 저 마플만 열심히 풀게요 이제. 계속 열심히 마플 했잖아요. 저희 부교재도 맨날 마플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마플하고 마플 내신 연계 풀어라. 마플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 어렵다고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양을 쉬운 교재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딱 봐도 김성. 근데 왜 저를 잘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딱 봐도 김성. 다이도 좀 그랬죠. 다이도 그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첫 페이지만 너무 풀어도 많다고. 되나요? 너무 많은데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마플을요? 아니요, 다른 교재 하나 있었어요. 다른 교재 문제 풀어보시라고 하나 있었어요. 뭐 이거 기억이 안 나나? 자, 어쨌든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의 말은 항상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2학년들 거의 다 마플.
광동고랑 오남고는 거기서 많이 내요. 올림포스에서 많이 내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2번 시험 올림피스 세 번표로 가볼래요. 좋죠.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근데 딱 찍는 거죠 뭐. 뭐 제가 올림포스에 많이 나온다 하면은 뭐 문제 나오면 봐봐 이거 했던 거잖아 하면 모르시잖아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막 구라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알페 562번이네. 그러면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장난입니다. 진짜 진짜 장난이에요. 올림피스 불교제야. 아 진짜? 그거 재밌어? 당연히 부교재에서 많이 내겠죠 선생님이. 그리고 마플에서 많이 나온다는 마플에 있는 문제가 센에도 있고 알펜에도 있어요. 그래서 알펜에서 많이 나온다 해도 마플에서 많이 나오고 마플에서 많이 나온다 해도 센에서 많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는 당연히 안 나오죠. 숫자까지나.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숫자까지 만약에 나와서 맞출 수 있으면 마플 문제가 한 1500문제 되는데 그 숫자를 다 외워 답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죠. 말이 안 돼. 자,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는 점이 움직이는가, 두 번째는 뭐가 움직이는가, 도형. 도형이 움직이는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뭐 상세한 증명이나 유도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을 더하겠다는 거야, 옮기겠다는 거지, 그치? 이 점의 원래 좌표가 x, y라는 점이라고 할게. 그럼 순서상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가고 위 방향으로 b만큼 가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구하는 게 평행이동이잖아요, 그쵸?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a. 컴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었고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가면 더하기 a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 방향으로 a만큼 가면 빼기 a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평행이동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점의 평행이동인지 도형의 평행이동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는 건 결국에 2차원 평면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라면 x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했죠, 그쵸?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f하고 x, y 이렇게 해서 얘가 x와 y에 관한 식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이 도형 자체를 뭐 할 거냐면 옮길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옮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새로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생기겠죠, 그쵸? 그럼 이 도형의 이름은 뭐냐면 어쨌든 x와 y에 관한 식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니? x 마이너스 a. 그렇지. y 마이너스 b. 아니 y 마이너스 쓰지. 말이. 그렇지. 나는 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얘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대신 뭐 대입 이렇게 외웠죠, 그쵸? 뭐 대신 뭐 대입입니까? x 대신 x 빼기 a 대입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했으면 y 대신 뭐 대입? y 마이너스 a. 끝. 평행이동 진짜 끝입니다. 나머지는 각각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뒷장으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개념도 이만큼만 나와 있잖아요.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에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대칭이동을 배우게 됩니다. 뭐랑 뭐가 있었습니까? x축. x축, y축, 원점, x는 y. 오, 왜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아니 안 보고만 했어요. 이미 나와 있었구나. 안 보고만 했어요. 다 오고 나 감동할 뻔했네.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었고 평행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도형을 옮기기만 하는 거였다면 도형을 기본적으로 옮기기만 하면 도형의 성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오른쪽으로 옮긴다 해서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꽃이 피나요? 안 그렇죠, 그쵸? 여기 있는 게 그대로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쵸? 대칭이동은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y값.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에 뭐가 변하니? 개형이 변하지, 그치? 그래서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아이고. 대칭 이동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네 가지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첫 번째 대칭 이동은 x축으로 대칭 이동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뭐 대신 뭐 대입입니까? X 대신 Y. 그냥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 마이너스. 그렇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 x축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뭐 하겠다야? 접겠다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접으면 y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y좌표는 바뀌어요.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y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네, 여기 있는 y좌표가 b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공식처럼 외우면 x축 대칭 이동은 뭐 대신 뭐 대입이다?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반대로 거꾸로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이 물체의 y좌표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놈을 뭐에 대해서 접겠다야? y축에 대해서 접겠다잖아, 그렇지? y축에 대해서 접으면 y좌표는 당연히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렇죠? 당연히 안 바뀝니다. x좌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바뀝니다. 여기 좌표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y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y축 대칭이는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면 뭐 대신 뭐 대입이다? Y X 대신 마이너스 X. 괜찮죠, 그렇죠? 언제나 불변입니다, 그렇죠? 저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건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x축으로도 대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대칭한다 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쳤다. 이게 원점 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뭐 이해되세요? 그럼요. 여기에 있는 놈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당했다는 건 얘를 이렇게 내리고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잡으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x는 뭘로, y는 뭘로 바뀌니? 처음에 x축 대칭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는 뭘로 바뀌니? 마이너스 x로 바뀌지, 그치? 그럼 얘를 공식처럼 외우면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뭐 대입? 마이너스 x 대입. 그리고 y 대신에 뭐 대입? 마이너스 y 대입이었어. 이게 원점 대칭이었다. 너무 쉽지, 그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뭐였니? y는 x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직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직선입니까? 기울기는 몇입니까? 1, y절편은 0. 원점을 지나고 길게 1인 이런 직선입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여기에 있던 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칭 이동이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 접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아, 손목이 얘를 여기 베베 꼬는 게 아니라 얘를 접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렇죠? 우리 역함수 배웠으니까 배웠죠, 그렇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x랑 y랑 뭐만 바꾸면 돼요? 자리만 바꾸면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x 대신에 뭐 대입? y 대입. y 대신에는 뭐 대입? x 대입. 이렇게 외우시면 대칭 이동이 끝이 나요. 어렵나요? 쉽죠? 두 가지 끝났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네 가지. 뭐 배웠어요? X축, Y축, 대칭 이동이네요. 그렇죠? Y는 X. y는 x, 원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은 x축 너무 쉬운 놈, y축 너무 쉽죠, 그렇죠? 원점 너무 쉬워, 그렇지? y는 x 이것도 쉬워. 근데 이제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점이나 아니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쭉 넘어오시면 페이지 3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오늘요? 9월 13일. 네. 아닌가? 아닌가? 맞네. 오늘 13일에 금요일이잖아. 13일에 금요일 나와 있어? 그 축구학살이 많이. 그래? 협박이
이렇게 멋있지 않아? 맞아 나도 뭔지 모르겠다. 몰라 이거? 미국에서 그 가면 쓰는 이렇게 눈 이렇게. 틀려가지고 딱 이렇게 어디 옥수수 마시려나? 자, 보겠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점 Px, Y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냐면 여기에 어떤 점 A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이 일로 가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얘가 막 이렇게 갔다가 거리가 똑같아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이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거리만 같은 점을 찍을 수 있고 이 점을 우리가 새로운 점이다 해서 P'이라고 한다면 얘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네요. 그래서 얘를 X', Y'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이렇게 살짝쿵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랑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우리 이런 이 P와 P'의 무슨 점이라고 부릅니까? A를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하나를 뽑을 수 있다고. 어떤 식을 뽑을 수 있다고? 중점에 관한 식을 하나 뽑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얘를 이 결과의 좌표를 이거 좌표를 공식적으로 외우긴 할 거지만 그걸 외우는 것보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무슨 조건을 활용한다? 중점 조건을 활용한다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점을 진짜예요. 어떤 그 점평이동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중점은 중점이 아니라 점 대칭 이동은 무조건 중점으로 풀어야겠구나라는 머릿속으로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그냥 뭐라 나와 있냐면 EA-X, EA-Y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외운 놈이 있어요, 그렇죠? 외워도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데 이 중점 조건에서 나온 걸 모르고 외우시면 의미가 없는 지식인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보다 챗GPT가 더 잘하잖아요. 사실 뭐 이해하는 것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중점이 돼야 되니까 x의 p의 x, p'의 x좌표와 p의 x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a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y의 프라임이랑 y랑 더해서 반으로 딱 나누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p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우리의 목적은 뭐니? 이 x 프라임을 x랑 a에 관한 놈, y 프라임을 y랑 b에 관한 놈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뭘로 정리하시면 되냐면 x 프라임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x 프라임은 EA-X다 라고 나옵니다, 그쵸? y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오냐면 EB-Y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점에 이 A,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 A-X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나 안 외울래 하면 이거 말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EB-Y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괜찮나요?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점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사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점이 아니라 다른 특이한 점들, 몇 콤마 몇은 상관없는 점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2,1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5,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공식에다 갖다 넣으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이 점의 좌표는 기준이 되는 점의 2배에서 x의 좌표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점의 2배는 마이너스 10이고 거기에서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점의 2배 8에서 1을 갖다가 빼시면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식으로 푸는 거고 만약에 이걸 외우기 싫다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A, B라고 넣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조건을 쓰면 된다? 중점 조건. 그래서 A랑 2랑은 더해서 걔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얘가 뭐여야 되고 마이너스 5여야 되고 이걸 풀게 되면 A의 값은 구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는 y좌표. b랑 이 1이라는 점이랑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4가 나와야 돼. 이거 푸시면 7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C가 7이라는 점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점의 좌표를 a, b로 둔 다음에 여기에 결과값을 주면 이 안에 거를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중점 조건에서 미주가 되는 부분이 그냥 여기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실제로 뭐 문제 풀면서 다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점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는 걸 우리는 더 많이 합니다. y축도 결국에 직선이고 x축도 직선이잖아요.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얘기는 직선을 기준으로 뭐 한다? 접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 대칭이동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직선을 기준으로 접는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에 점을 찍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리만 같은 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그대로 연장해서 여기는 당연히 뭘로 만나야 되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해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얘는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거리가 뭐하다? 같다. 두 번째는 직각으로 만난다. 이렇게 두 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를 써야 되냐면 얘가 수직인가에 대한 수직 조건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얘의 중점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근데 얘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다른 그런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예제를 하나 하면서 하고 싶어서. 제일 어려운 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의 예제가 있어서 틀려버린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얘를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 이걸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을 쓰시면 된다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 직선을 갖다 그리면 y-2x-3이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괜찮지,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뭐 여기쯤 있겠죠, 그쵸? 얘에 대해서 어떤 대칭이동한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점의 좌표를 뭐 해달라야? 구해달라야, 그치?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쓰라고. 뭐랑 뭐? 수직이랑 중점 조건을 쓰라고.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살짝 풀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풀이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직 조건은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우린 결국에 구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죠, 그쵸? 그래서 얘를 A, B로 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죠? 얘를 A, B로 두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뭐였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었지,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두 개를 이은 이 선분이 이 직선과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되지. 수직 조건은 어떻게 썼었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몇?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x에서 x좌표 뺀 놈, 그치? 분의 y에서 y좌표 뺀 놈, 이게 기울기죠, 그쵸? 근데 얘랑 이놈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치? 근데 얘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는 뭐여야 되니,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 되지. 분명 이해되세요?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이 기울기 몇이어야 된다고?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치? 그래야 수직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몇이어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식을 하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식을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하시면 되잖아요. x자로 곱하시면 a 더하기 6은 2b 더하기 2다 라고 쓸 수 있고 a 빼기 2b는 마이너스 4라는 첫 번째 조건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식 하나입니다. 문자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럼 하나의 조건식을 더 뽑아내야 되고 우리는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중점 조건이 있습니다. 얘랑 얘랑 중점을 구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중점을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빼기 6이죠? 엄마 2분의 b 빼기 1이죠, 그쵸? 이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구하는데 중점을 모르잖아요. 좀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이 중점이 누구 위의 점입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직선에다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여기에서 중점 조건이랑 조금 달라, 그렇지? 얘는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이 중점이 어디 위의 점이구나? 직선 위의 점이구나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쵸.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6 더하기 2분의 b 빼기 1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갖다 푸시면 되겠죠?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2 곱할까요? 2a 빼기 12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뭐라 썼는지 못 알아보겠는데 3 2a 4 이렇게 되나? 2a 더하기 4 맞아요? 네. 네? A 플러스 B. 뭐야? 뭐지? 뭐래요? 아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지울게요. 네. 뭐야? 뭐라고 했지? A만 해서 저도요. 진짜 머리가 안 들었네. 나좀 풀어봐. 빨리 풀어줘. 아니 빨리 풀어줘. 어딜 풀어요? 7이다. 예. 이렇게 됐네. 얘 뭐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면 됩니까? A와 B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A와 B의 값을 잘 구해 보시면 되고, 2랑 3인가요? 아싸 맞췄다 찍었는데. A는 2, B는 3 이렇게 됩니다. A 2, 3 넣으면 되고,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2컴마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좋아요. 어려워요. 할만한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공식이 없어요. 네.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없으니까 이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에 방식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를 구해버려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푼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냐면 얘랑 얘 사이에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냐, 그쵸? 얘랑 얘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 풀이가 더 편할 거예요. 네. 해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안 해볼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끝이 났습니다. 몇 시인가요? 30분. 25분? 이야. 진짜 빠르죠, 그렇죠? 진짜 빠르게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제제. 이거 오셔서 17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시간이 엄청 촉박한 줄 알고 좀 빠르게 말을 했는데 혹시나 뭐 이해 안 됐거나 살짝 아리까리하거나 하는 개념 있나요? 몰라요. 저요, 저 솔직히 말해요. 뭐요? 잠시만요. 저 식은 왜 나온 거예요? 어떤 거요? A, Y, 이거요? X는. 이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이 2분의 A-U, 2분의 B-1이잖아요. 이 중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이 위의 점이야. 그럼 X자리에다가 2분의 A-6을 대입한 거야. 그럼 A-6이 되겠지. X좌표가 2분의 A-6이잖아. 2분의 A-6이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여기 중점이잖아요. 지금. 저건 왜 나온 거예요? 어떤 거, A, 이거요? Y, X는 이거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울기. 얘네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두 점의 기울기는 2분의 A 더하기 6분의 B 더하기 1이잖아요. A, Y, A 더하기 6분의 B 더하기 기울기가. 잠깐 여기 다들 여기 봐볼래? 네. 이렇게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이 있어. 그럼 이 선분이 얼마나 기울어진지 알고 싶지? 얼마나 기울어진지 어떻게 압니까? 거리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여기의 길이가 몇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 여기의 길이는 a에서 이 뒤에 좌표를 뺀 거죠. 길이 이해되세요? 아. 그러니까 1이랑 3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3 빼기 1 할 거잖아요.
똑같아요. a 빼기 2 빼기 6을 하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6이 되죠. 그렇죠? 분의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b 빼기 빼기 1이니까 b 더하기 1이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벡터. 아 이제 그래서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 돼. 왜냐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수직해야 돼. 근데 왜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옛날에 그 삼각비 기억나세요? 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뭐하다야? 같다야. 그치?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같다는 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몇 도라는 얘기니? 45도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45도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런 선분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수직이라고 하면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도가 돼요? 45도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45도가 되는 직선인데 얘는 대신에 기울기가 양수의 값을 가져요? 음수의 값을 가져요? 음수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직선들도 마찬가지야. 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진 직선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쵸? 그럼 여기의 값을 우리가 어떤 세타라는 각도라고 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예분의 얘잖아,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예분의 얘는 뭐야? 탄젠트 세타지. 그럼 여기가 탄젠트 세타야. 여기가 괜찮죠, 그쵸? 여기의 각도의 이 각도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이잖아요. 여기의 각도의 크기는 뭐가 돼요? 90 빼기 세타가 되죠, 그쵸?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냐면 탄젠트 90 빼기 세타예요. 여기가 괜찮죠, 그쵸?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배우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탄젠트 90이랑 탄젠트 90 빼기 세타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탄젠트 30이 몇입니까? 3분의 루트 3? 루트 3 3분의 루트 3 맞아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 30이잖아요. 탄젠트 60은 뭐예요?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곱하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각도를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90도가 나오면 그 곱이 1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지, 그치? 그럼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은 1이 되는 게 맞지만 얘의 그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인데 지금은 기울기의 부호가 뭐가 되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직선을 갖다 놔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또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딱 45도 마이너스 45도인 직선을 딱 갖다 그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45도가 되는 좌표계를 하나를 더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뭐 그냥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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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몇 개의 개념을 배웠죠? 대칭이동에서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뭐 대신 뭐 대입, 뭐 대신 뭐 대입, 뭐 대신 뭐 대입, 뭐 대신 뭐 대입. 이거 머릿속에 다 있죠? 그쵸. 한번 물어볼까요? 죄송해요. 바이가 y축 대칭이동 얘기해 보겠습니다. y축이요? x 대신 x 마이너스 네? 네? x 뭐야?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 원점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는 x 대칭. 네. x 대신 y 마이너스 y y 대신 x. x랑 y는 자리 바꾼다니요. 그쵸? y는 x 대칭. 이해되시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하면 무슨 조건을 봐야 됩니까? 수직이랑 점 기울기? 점점. 어떤 점이 그렇지. 점점. 이 점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랑 대칭 이동하기 전 점이랑 뭐가 중점이 표준이 되는 점이다 였잖아요.
기준점의 2배에서 x좌표 빼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가지 조건을 봐야 됐어. 뭐랑 뭐를 봐야 됐어? 하나는 수직, 두 번째는 중점. 수직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 기울기를 구했지, 그치? 기울기끼리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중점 조건은 어떻게 처리했니? 중점을 구했는데 그 중점이 뭐 위의 점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위의 점이다 해서 대입을 해버렸죠, 그쵸? 그럼 A, B에 관한 식이 기울기에서 하나, 중점 조건으로 넣은 직선의 식에서 하나 해가지고 총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건 A와 B 두 개의 좌표니까 이렇게 두 개 짝꿍이 났어. 이해되시죠? 기본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건데 문제로 들어가면 한 가지 그게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가 원의 방정식을 말아먹었어. 내가 2차 함수에 좀 수줍어. 2차 함수하고 별로 안 친해. 내가 직선의 그래프를 잘 못 그려.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아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버려. 문제를 죽도록 풀다 보면 아, 이렇게 그리는구나 당연히 알죠. 한 300문제 풀면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125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 쌓아져 있는 개념들을 다 알아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아, 씨발 안에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수학 하 시험인데 수학 상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씨발 버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는 다 같이 열심히 해. 쉽거든. 해보니까 쉽지. 재밌거든. 막 퀴즈 푸는 거 같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는 공부 못하고 수학 잘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집합이랑 명제 열심히.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정말 하는 애들만 하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따면 성적이 더 쭉쭉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깔아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나 씨발 안 해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난 아니야. 나 1등급 가게야. 야, 니 수학 몇 등급인데? 네 1등급 하면 내가 진짜 여기서 털어줄게. 진짜로. 저 오늘도 수학만 할게요. 내가 여기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점점 바보야. 만약에 이번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에서 1등급이 나오면 아마 현수막 걸릴걸요? 진짜요? 꼴등반에서 1등급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딱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등급이 이제 뭐 6, 뭐 7, 5 뭐 이 정도잖아요. 거기서 뭐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6개월 만에 1등급 수직 상승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못 쓰게면 안 되나요? 얘는 여기 반에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왜 4등급, 5등급인데 아니, 다혜는 머물겠대요. 나는 저갈 거예요. 갈 거죠? 네? 어디로 갈 거죠? 가요? 옮길 갈 거죠? 거예요. 옮기셔야죠. 내가 맨날 놀러 올게요, 쌤. 아니요, 괜찮아요. 수업은 여기서 받으면 아니요, 싫어요. 어디로 가게? 쌤 예상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몇 등급 나올지? 누가요? 누가 아, 몇 등? 쌤 싫어. 영어 쌤? 아니, 한국 쌤? 아니 뭘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너 2등급 받았는데 나 여기서 떨어질게. 자, 보겠습니다. 2등급?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전 마이너스 3,1을 1,-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답니다. 어떤 평행이동일까요? x축방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할까요? 마이너스 3. 4. 3. 4. 1. 마이너스 4. 점이잖아. 그래, 점 4. 아니. 잠깐 X 좌표 아니야? X에서 4. 아, 근데 마이너스 2요 반. 마이너스 2, 아니, 4만큼. 아, 제가 설마 여기에서 뽑아서 네? 여기 오른쪽에 써니까 이거 당연히 y좌표 아닌가요? Y좌표. 아,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 4요. x축방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이 있습니까? 1번?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야, 마이너스 3에서 1이 됐는데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서 1이 됐는데 당연히 3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야, 내가 이상한 사람. 야, 내가 뛰어서. 이게 무슨. 네? 나 이제 이해했어, 문제를. 내가 국어 딸려가지고. 이런 평행이동이 있대요. 마이너스 3,1을 그래. 그랬죠? 1, 마이너스 4로 이동하는
몇 칸 갔냐 물어본 거죠. 하나, 둘, 셋. 어이구 4칸 갔네, 그치? 그럼 x축방을 몇만큼 평 이동한 거니? 네 칸이요. 4만큼. y축방을 몇만큼 평 이동?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6칸 갔네, 그치? 6칸 가서 몇만큼 평 이동했니? 아이고 6만큼 평 이동했겠다 참. 마이너스 6만큼 평 이동했습니다. 다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 근데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겠는데? 지금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막 개념이 막 어렵거나 한 건 아니죠? 괜찮죠? 이런 평행이동이 있대요. 어? 세상에 이런 평행이동이 존재하더라. 이런 평행이동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어. 응?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평행이동을 맞은 거야. 근데 봐야지.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평행이동을 맞은 거야. 빡 하고 맞았더니 어떤 점이 됐냐면 무슨 점이 됐대요? 5, 마이너스 2가 됐대요. 어떤 점이 그럼 맞았을까? 이걸 1250번이에요. 다 레전드 저기 써 있는데. 봤는데 너무. 아휴, 어떤 점이 이걸 맞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점일까요? 1, 뭐야? 4요. 4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1,4가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5, 마이너스 2를 이 평행이동 시키면 오답입니다. 그렇죠? 9, 마이너스 8 쓰시면 오답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얘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얘로 평행이동 하시오가 아니라 그렇죠?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1252번 이런 것도 다 그런 문제죠. 다 멜크만 사라고. 거기요. 네. 까비. 뭐야? 어째? 어이없어. 1254번 보겠습니다. 싫어. 어서러운데. 그러면 지금 풀어보세요. 이 단어는 쉽잖아요. 내가 풀어볼게. 공부하고 싶어. 조용. 그거 말고요. 이거요? 아 이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직선을 어떻게 옮겨? 오케이. 레전드. 뒷선은 도형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하자. 그러고 있네요.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 기억력이 좀 좋은 거. 사실 말이 안 들어가는데. 네? 물론 안 말이 안 들어가는. 머리 돌려드려요? 180도 돌려드려요? 360도 돌려드려요?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나오려면 문제는 이상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문제를 푸는 여러분의 머리가 이상한 거죠. 갑자기 문제 이상한데요? 문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이상한 겁니다. 아 잠시만요. 야 내가 이상하게 들었어. 이게 정동식의 뭐라면? 답은 이거야. 근데 답 5번이죠? 몰라요? 저도 안 풀어봤는데요. 5번이야? 5번 나왔나? 5번이야? 네? N이 0 아니야? 맞아. N이 0이야? N가 7? A가 7이야? 맞아. 아닌가? 모르겠어. 무슨 사람. 아 근데 얘네들 기억해서 5번이잖아. 입에 닫고 있어야 되겠다. 5번 나왔어. 안 했어. 5번. 너무 안 풀었잖아. 부럽잖아. 잘했다. 응 알았다. 봐봐. 어쩌라고. 그러니까 마시멜로가 딸기버섯. 마시멜로 개 싫어. 왜? 너 콜라 좋아해? 나 콜라 진짜 싫어. 펩시. 혹시 N 0 나왔다고요? 네.
저는 안 N이 나. 영이다. 저는 N이 0이 안 나왔어요. N이 왜 4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ax-2y-a 플러스 1이라는 1은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직선이죠, 그렇죠? 직선이기 때문에 무슨 평행 이동을 하셔야 됩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선 쓰면 뭐 대신 뭐 대입해야 됩니까? x 대신 x-4 그냥 마이너스 4 말고 y 대신 뭐 대입? y-n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쵸. 이 결과가 뭐랑 똑같대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랑 똑같대요, 그렇죠?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계산하면 얘는 ax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5a 마이너스 5a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2n 하나 있고요, 더하기 1 하나 있고 이걸 0 하면 끝이죠, 그렇죠? 이거 괜찮죠? 그럼 a의 값을 몇이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3이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긴 뭐 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렇죠? a가 3이 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2n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뭐 마이너스 14 오른쪽으로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8을 내고 왼쪽 4라고 구해낼 수 있고요. a가 3이고 a는 3이고 b는 n은 4 이렇게 돼서 어떻게 더하시면 7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58번이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원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원이 있어요? 말을 흔드는데? 원도 그냥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해야 됩니다.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더하기 2x는 갖다 놓고 더하기 1을 갖다 써주면 되죠, 그렇죠?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y의 제곱 마이너스 4y를 쓰고 더하기 4를 갖다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왼쪽에 1 더해주고 1, 4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6,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될까요? 안 되죠?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요.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게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쓰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얘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를 다른 방법을 풀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3,0이죠, 그렇죠?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2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평행이동했던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원의 평행이동을 계산하려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해야 돼. 원은 도형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중심이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중심은 뭐예요? 그냥 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중심은 점의 평행이동만 하면 돼. 그래서 3,0이라는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된 거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했니? 2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있고 더하기 2가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a의 값, b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2개 곱하시면 8입니다. 괜찮나요? 8이요? 그 B가 마이너스 2에는 네,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네.
얘 중심의 좌표가 3,0에서 몇 컴마 몇으로 옮겨갔어요? 마이너스 1,2로 옮겨갔죠, 그렇죠? x축 방향 몇 만큼? 아 마이너스. y축 방향 몇 만큼? 이만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겠지, 그치? 이 점의평 이름이잖아. 얘는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는 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네. 이해돼요? 네. 부호가 좀 헷갈리나요? 네. 그 얘가 이 평행이동이 뭐여야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4, y 더하기 2여야 된다고요, 이게. 그럼 a가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4여야 돼요. 마이너스 b는 몇이어야 돼? 2여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 이해돼요? 괜찮아? 저기 y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y 플러스 2가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가 이어야지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잖아요. 아? 여기 써놨잖아요. 아니 저거 인 줄 알고. 아. 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한 팔입니다. 뭐야? 괜찮죠? 네. 원의 중심을 구하는 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원의 중심을 구하는 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맞아요? 네. 아니요, 이런 방법도 있었어. x의 개수 부호 바꾸고 반띵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반띵, 마이너스 반띵. 저희 중심 좌표 얘기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중심 좌표를 쉽게 구하는 건데 여기 x의 개수를 마이너스 붙여봐. 몇이야? 마이너스. 그럼 반띵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중심 좌표 마이너스 x. 얘를 부호로 마이너스 붙여봐. 몇이야? 반띵해봐. 그게 마이너스. 괜찮죠, 그렇죠? 근데 그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 있으니까 더하기 1 있어야 되고,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있으니까 더하기 4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없던 놈들 갖다 더해줬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상수는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놓은 다음에 없던 1 더해줬고 없던 4 더해줬으니까 여기다 더해줬으니까 여기다 더해준다. 근데 왜 저렇게 돼요? 뭐가요? 이거요? 아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얘를 0되게 하는 게 x의 중심의 좌표, 얘를 0되게 하는 게 y의 중심의 좌표. 이름이 뭐예요? 이 1은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반지름이 1인 거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1이잖아. 반지름이 1인 거지. 얘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을 나타내고 있잖아. 다시 들어야겠다.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고 반지름이 몇인 원인 거야? 1인 원인 거야. 근데 반지름이 1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저기 1이라고 써있잖아. 이 식이 1이에요. 이 식이 반지름이 1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4 이렇게 있으면 얘는 반지름이 2인 거야. 아 뒤에가 반지름이에요? 뒤에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예요. 이런 걸 배웠어? 지금 진짜 처음 들어봐. 수학 오 세상에. 얼마 전에 했어요 그때? 그쵸? 아시죠? 진짜. 한 4주 됐나? 3주 그때 됐나? 안 들었죠. 아 그때 아마 원방 첫 시간에 안 왔고 두 번째 시간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때 정리해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천수템도 알려주셨는데. 네? 뭐라고요? 수학 선생님. 나는 그때 수업 안 들어. 천수템 맞나? 나 수학 부자인. 몇 시에요? 50분이야. 50분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진짜. 뭐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일단 쭉 풀어가 보시고 아마 원을 잘 모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푸는 거는 여기 1293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93. 네. 이것도 풀고 마플도 풀고 네. 정리도 해오고. 네. 순서는 마플 먼저. 이해보나요? 마플 먼저. 정리 제일 먼저. 마플 풀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풀고. 왜냐면 평행이동 원의 방정식 잘 모르면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따로 할 건데 금요일부터 따로 할 거거든요. 정리하고 마플하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원 빼고 풀어도 되니까 다 풀어놓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원 빼고 푸셔도 돼요. 빼고 풀면은 다음에 원의 방정식 할 건데 원 빼고 풀었으면 원의 방정식 듣고 너는 무조건 듣고 방정식. 근데 재빈이는 뭐? 원방에서요. 저 이렇게 완전 제곱식에서 구하고 저것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저거 말고 다른
다른 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오빠는.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알아야 풀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저거랑 비는 날 네? 아니 뭘 들으려고 아니고. 아 채빈이 토요일 날 원예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권은 시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할 거예요. 잘라서 할 거예요. 근데 채빈이는 되더라고요.